자, 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오늘은 리플 에어드랍 소식이 있어가지고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 업비트 지금 뭐 질문이 여러가지 있는데, 일단 업비트에서 공지가 났습니다. 6시 40분에 공지가 났고, 갑자기 6시 40분에 공지가 난 다음에 쭉 올랐습니다. 리플이 꽤나 많이 올랐어요. 리플이 꽤나 많이 올랐고, 자,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드랍 스냅샷 일정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새벽입니다. KST 기준. 자, 그 다음에 스냅샷 일정 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요 웹페이지를 제가 지금 켜놓은 상황이고,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입출금 지원 중단 기간 동안 리플 입금 시, 그 다음에 입출금 중단 기간 내에 입금하신 수량은 스냅샷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이제 스냅샷을 하라고 하거든요. 에어드랍이죠. 그래서 총 얼마만큼 하고 이거를 왜 하는지, 뭐 그런 거 다 확인해 볼게요. 리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리플을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솔로를 줍니다. 솔로. 이게 제 생각에는 리플에서 NFT에 3천억을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3천억을 투자한 결과물 중에 첫 번째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한번 제가 내용을 쭉 보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솔로제닉 덱스가 또 나오네요. 솔로 월렛, 그 다음에 NFT, 그 다음에 리플 레드거, 이런 거가 지금 있는데, 토큰 사용 범위가 되게 크네요. 솔로 토큰의 사용 범위가 되게 크고, 솔로제닉은 리플 덱스, 솔로제닉 리플 덱스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나 덱스처럼 리플 덱스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바우팅 뭐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솔로제닉 기반 NFT 마켓플레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라나 생태계가 있고, 이더리움 생태계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곤 생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카타나 덱스, 카타나 덱스 그 생태계가 있는데, 그 NFT 생태계를 자기들이 이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오픈시나 리프트 게이트웨이처럼 이렇게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같아요. 해서 솔라제닉 덱스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솔로제닉 NFT 시장에서 솔로를 통해서 NFT를 거래를 할 거고, 여기가 이제 에어드랍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위에는 이제 솔로제닉에 대한 설명인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없고, 총 2억 개의 솔로. 자, How will 에어드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야 되죠. 자, 에어드롭은 어떻게 유통되는가. 계정 잔액의 스냅샷을 캡처한 후에 에어드랍이 수행된다. 2억 솔로는 스냅샷 당시 솔로 및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계정에 배포가 된다.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리플 홀더 50%, 그 다음에 솔로 홀더 50%, 이렇게 비중이 5대5입니다. 자, 이게 예시거든요. 5대5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에어드랍 때문에 이제 새로 구매한 사람들의 솔로를 2천만 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리플을 5억 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게 계산식입니다. 솔로는 한 개 솔로 가진 사람당 5개를 배포하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0.2개를 배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가지고 있을수록 n분의 1, 그러니까 총 2억 개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2억 개에서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만 참가하면 총 뿌리는 솔로가 100개다. 근데 이제 100명만 참가했다, 리플에서. 그러면 100명이서 50개를 가져가는 거지만 1000명이 참여하면 50개를 1000명이 나눠 가져가니까 더 작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솔로에 몰린 인원이 더 적다. 그러면 솔로는 1인당 n분의 1이 더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리플이 100개였으면 솔로는 50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리플은 0.5개씩 갖고 가는데 솔로는 1개씩 갖고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N빵이에요. N빵.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많이 참여할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솔로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적은 곳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나아요. 리플을 사는 것보다 솔로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솔로를 사는 것보다 리플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스냅샷은 2021년 12월 24일 8시 UTC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은 아까 그 업비트에 말한 5시인가 그게 맞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5C가 맞네요. 여기 보면 솔로제닉 게이트웨이에 대한 트러스트 라인이 필요하다. 기존 계정의 솔로를 화폐를 추가하여 솔로 월렛 앱 또는 엑썸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XUMM이라는 무슨 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앱을 통해 가지고 뭐 탈중앙화 지갑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요거 앱을 통해 가지고 뭐 보관을 하고 지갑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네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엠빵을 한다라는 거예요. 개수는 한정적이고, 자 2억 솔로를 뿌리는데 여기 홀더들한테 50%, 예를 들어서 리플 홀더에 1억 개, 그 다음에 솔로 홀더에 1억 개. 근데 이제 리플 홀더에 보통 더 많이 몰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플이 만약에 2억 개 중에 50%면 1억 개인데 리플 개수, 홀딩 개수가 뭐 1억이 넘게 한다고 하면 리플 코인 한 개당 1솔로도 못 받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리플이 엄청 싸기 때문에 많이 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쨌든 이거를 우리는 홀더를 하고 에어드랍을 하는 것보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25일 새벽 5시니까 요거 떨어질 때 숏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보던, 아니면 요거 직전에 사도 해당 사항이 있거든요. 직전에 사도, 직전에 펌핑이 나올 때 롱으로 수익을 보던가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 써야지, 이거 뭐 홀딩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게 뭐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솔로제닉이라는 거의 주체가 리플인 건지, 그리고 리플이 NFT에 3천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인 건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하고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물 반 사고 선물 숏 한 배 반 잡으면 에어드랍 때 손해 안 보고 받을,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현물 사고 숏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실 없이 에어드랍만 받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해칭, 어쨌든 해칭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세요. 솔로는 지금 여기서 구매 가능합니다. 핫빗에서 구매 가능하세요. 바이낸스에도 있는지 한번 봅시다. 바이낸스에는 솔로가 없네요. 어쨌든 핫빗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는 솔로를 구매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리플은 들고 있는 사람 많으니까. 네, 리플의 몇 배죠? 5, 6배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에어드랍 요거 알아봤는데 이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